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지금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계속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멘을 감시하던 미군 정찰기를 예멘이 격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지금 미 항공모함 아이제나워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예멘이 대놓고 미국에게 한판 붙어보자 하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걸 예멘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 관련된 그 영상을 SNS로 공개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미국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건 뭐 미국이 변명을 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이런 도발을 해버렸는데, 이제 예멘으로 미국이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또 예멘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완전히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압도적인 공세 앞에 하마스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력이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본격화된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들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현지 시각 11월 8일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IDF는 현재 가자시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인 거주지로 이어지는 땅굴 경도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라며, 민간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준비하던 하마스의 공중 및 해상 전력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휴전은 없을 것이라며, IDF는 가자지구 작전 지역 내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매일 특정 시간마다 인도주의적인 일시 교전 중단과 대피 회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며칠간 최소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통제선을 넘어 남부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IDF는 주민들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하마스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에 몰린 하마스는 병원과 학교 등 민간인들이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저항하고 있는데요. 북부 베이트 하눈 지역에서는 UN 난민 구호기구가 구호소로 사용하는 학교에 지하 터널을 만들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적발돼 소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36기갑사단, 162기갑사단, 252기계화사단 등 세계사단 최소 10개 이상의 전투예단을 가자지구 내부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부디 남은 지역에 대한 소탕도 조속히 마무리해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기를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5만 명 이상이 지금 남쪽으로 이스라엘군이 설정해준 이 안전지대 회랑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 회랑 쪽으로 가는 시민들을 하마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격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들도 이제 아는 거죠. 어디가 안전하고 하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고 하마스는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저기 가면 하마스 부비 트랩이 있다, 저기 가면 하마스 땅굴 입구가 있다, 저쪽으로 가면 하마스들이 은닉하고 있는 숨어있는 은신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보 덕분에 이 하마스 소탕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개전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시설 14,000개 이상을 파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땅굴, 이 동굴 입구 등등 해서 동굴을 130여 개를 파괴했다라고 지금 밝혔고, 그리고 여기 남쪽에서는 이 162기갑사단이 올라가고 있죠. 북쪽에서는 36기갑사단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동원사단 1982년 레바논과의 분쟁 이후에는 처음으로 동원사단을 완전히 완편시켜서 기계화사단인데 그걸 지금 가자지구에 투입했습니다. 그게 252사단이죠. 이렇게 3개 사단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 소탕작전을 하고 있는데 모쪼록 큰 피해 없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이 이스라엘은 휴전 없다. 휴전해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하마스에게 시간을 주면 쟤들은 다시 전열을 회복한다. 그래서 계속 몰아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시큐리티에는 아주 색다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땅굴을 어떤 식으로 소탕하고 있는지 그 전술 또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세계에서 점점 그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여성 징병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지부진한 전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월 8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로이터 넥스트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가진 대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지부진한 전선 상황을 타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쪽과 동쪽에서 천천히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헤르손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우리는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서방세계 우방국들의 지원 결정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져 아쉽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서방세계에 재차 지원 확대를 요청했는데요. 최근 미국 공화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원 회의론에 대해서는 두렵고 불안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장비 부족을 병력으로 메우기 위해 사실상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했고 여성의 입대 상한 연령도 40세에서 60세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여군에게 주로 준군사조직 구성원이나 비전투 임무를 맡겨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여군은 일반 전투원으로 최전선에 배치돼 남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는 올해 46세의 가정주부 올라 마흐마토바 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참호해서 싸우고 싶어 하겠나?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라며 이제 여성들도 최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세계의 지원이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역시 장비 대신 병력 지박적 전쟁 수행에 나설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점점 심화되고 있는 휴전 협상 압력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6월부터 시작된 이 그들의 말로 대공세라고 했던 게 불과 자포리자야 3군데, 처음에 바실리카, 그리고 중간에 오레호브, 그리고 오른쪽에 벨리카 노보실카 3군데에서 치고 들어가다가 제일 왼쪽에 있는 즉 드네프르강 쪽에 있는 바실리카가 잘 안 뚫리니까 거긴 또 포기하고 벨리카 노보실카하고 오레호브 2군데에서만 치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공격해 들어가는 것도 이 처음에 한번 세게 들어가다가 전차 장갑차 아주 파괴가 많이 되니까 그것도 스톱하고 계속 중대급 전력만 보내서 전투를 해왔었죠. 러시아는 연대급 전력을 보내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막아내고 그리고 다시 중대급 전력을 보내서 공격하고 중대급 전력 보내니 뭐 될 리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넉 달 이상을 해오다가 이스라엘 전쟁을 맞아버려서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 쪽으로 쏠려버린 거죠. 그러니 이 로이터에서 미국에서 지금 주최하는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젤렌스키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화상으로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표정이 완전 울상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미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기 위한 6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하원에서 삭감시켜버렸죠. 안 된다 이거는 하고는 기각해버렸어요. 물론 상원에서 그걸 다시 리젝트해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과 일괄 상정해라 라고 다시 보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좀 계속 지원해달라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인상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력을 더 모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으니 지금 무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병력으로 이제 때워야 되죠. 그래서 여성까지도 40에서 상한선이었는데 60세 상한선에서 병력 입대를 한다. 이 말이 뭐 모병을 한다 하지만 사실 징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6세의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여군 가정주부인데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뭐 군대 가면 다 그런 인터뷰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여군들을 드론 운영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운용을 할 거다라고 여성을 지금 군에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호에서 소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애초의 희망과 약속과는 달리 일선 창급 부대에서 소총수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도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군도 여군을 전투병으로 썼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전쟁을 해보니까 여군이 전투병에 들어가서 직접 남군하고 같은 분대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군과 같이 편성된 이 분대가 싸우다가 여군이 만약에 중상 또는 전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같은 분대의 남군이 전사를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 데미지를 다른 동료들이 더 많이 받더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여군이 포로가 됐을 경우에 정말 이 나머지 부대원들의 전투력이 급감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더라. 남군이 포로가 되면 쟤 어떡하냐 불쌍하다. 그래도 뭐 잘 견디겠지. 이제 포로가 되면 구타당하고 뭐 그럴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잘 견디겠지. 잘 좀 견뎌라. 이러고 많은데 여군이 이제 포로가 되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집단으로 학대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전투력이 완전히 다운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군은 지원 업무, 군수, 정보, 뭐 행정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실제 총 들고 나서 바로 적하고 부딪혀 싸우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군도 여군은 지금 없어요. 지금 뭐 가자지구에 들어간 군인들 중에 여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소총 들고 싸우는 군인 중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마저도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하게 간다. 왜? 그동안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적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러시아군을 상대해 왔는데 이제는 우수한 무기가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 또 그 바닥도 이제 말라가고 있으니 이제 러시아처럼 스톰제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예멘의 후티가 결국 홍해상공에 있던 미군 정찰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인근에 미 항모전단이 떠있는 상황에서 후티가 저지른 간큰 행동, 이제 응징보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멘 무장정파 후티가 현지 시각 11월 8일 오전 홍해 예멘 영공에 접근하던 미 공군 MQ-9 리퍼 무인 공격기 한 대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티는 이날 홍해 상공에서 예멘 영공으로 접근하는 미 공군 MQ-9 무인 공격기를 레이더로 발견하고 곧바로 요격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은 SA-6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MQ-9 리퍼를 격추한 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격추 전 과정을 SNS로 공개했습니다. 후티 측은 3,200만 달러짜리 미군 무인정찰기 MQ-9 리퍼가 예멘 영공으로 무단 진입해 반공부대가 대응했다라며
방공부대의 SA-6 미사일은 무인기를 일격에 격추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측의 발표가 나간 직후 폭스뉴스는 미 국방부에 무인기 격추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사건 직후 미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서 드론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무인기 격추 사실을 부인했지만 몇 시간 뒤 백악관이 격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리퍼 격추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의 MQ-9 리퍼는 최근 후티가 예멘 서북부 해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날리는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예멘 영공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군 무인기가 격추되면서 후티에 대한 미국의 보복 타격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예멘의 후티를 공격할 경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미군을 공격함으로써 사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한동안 잠잠했던 사우디 반도의 무력 충돌이 이번 무인기 격추 사건으로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MQ-9 리퍼 무인 공격, 무인 정찰할 수 있는 무인기죠.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이런 아주 이 하이엔드급의 무인기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장 이런 데서 보이는 그런 싸구려 드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가치 자산인데 이걸 격추시켜 버렸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적외선 열추적 그 감시 장비에 찍혀 있는 격추 영상인데 격추 영상 한번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인기가 타겟팅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이 쑥 날아와서 그냥 파괴시켜 버리죠. 자, 이렇게 뭐 그냥 고민도 없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걸 이제 SNS로 공개해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국방부에 이런 영상 나왔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국방부 처음에 사실무근이다 라고 하다가 나중엔 사실무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심이 있었겠죠. 이거 가만 놔두면 미국입니까? 미국 아니죠. 미군 정찰기, 물론 사람이 안 타고 있는 무인기지만 어쨌든 미군 정찰기, 그것도 소형 이런 정찰기가 아니라 이런 대형 정찰기가 격추됐다. 그것도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이걸 놔두면 미국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인근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항모 전단을 여기로 보내는데 그 항모 전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미국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후티를 공격하겠죠. 폭격을 이 아이젠하워 전단에 있는 수포넷들이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하겠죠. 후티의 여러 시설들을 향해서. 그러면 또 후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들 향해서 이를테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등을 향해서 미사일 쏠 겁니다. 이게 또 이란이 후티에 제공해준 바로 파테 110 미사일 아닙니까? 250에서 300km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쏠 겁니다. 쏘면 미군이 이걸 또 여격을 못한다든지 또는 미군이 여격하면 또 사우디 군으로 또 쏘겠죠. 또 사우디 군 또 이걸 막고 사우디하고 후티하고 수년 동안 지금 이 전쟁을 해왔는데 지금은 사우디가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사우디가 이 전화에 휩쓸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후티와 사우디의 전쟁이 재개되고 그리고 여기에 미군까지 후티를 공격하게 되고 자, 이런 상황. 그러면 또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더욱더 후티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란이 또 배후에서 북쪽의 이라크를 통해서 다시 미군을 압박할 것이냐? 이제는 이 중동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떠나서 완전히 중동 전체가 분쟁,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후티가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후티를 폭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